이게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나왔어요. 로켓랩은 AI 연산 수요가 우주로 확장될 것에 대비해 핵심 인프라 제품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이 우주 데이터 센터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켓랩도. 안녕하세요. 이번 주 로켓랩 뉴스와 소식들 그리고 실적 발표까지 좀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우선 실적 발표 자세히 보기 전에 몇 가지 소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은 스페이스X의 비공개 IPO 서류 제출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주간 뉴스에서도 한번 다뤘듯이 6월에 아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루머들이 돌았었었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생일이랑 이때 무슨 우주 그런 화성과 몇 년에 한번 오는 딱 그런 제일 가까운 달이 6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생일과 이게 맞물리는 6월에 아마 상장할 수 있는 그런 루머가 돌았었었는데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블룸버그나 로이터,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은 스페이스X는 이르면 26년 3월 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공개로 상장 서류 S1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비공개 상장이 뭐냐면은 기업이 대중에게 재무제표를 바로 공개하지 않고 SEC와 먼저 협의하며 상장을 준비하는 단계. 흔히 비공개 IPO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공개 상장을 위한 첫 기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시점으로는 3월에 신청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실제 시장에 주식이 풀리는 시점은 26년 6월이 좀 유력하다고 합니다. 우선 이번 IPO가 현실화되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금융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이거 IPO 때 천하제일 단타대회 하려고 노리는 사람과 스페이스X에 투자하고 싶어서 좀 안달이 났던 자금들이 한꺼번에 좀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은 그 IPO 날 단타를 하든 장기로 보고 들어가든 그때 좀 상황을 봐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간 소식으로 좀 계속 다룰 예정이긴 해요. 추적하면서. 이 스페이스X는 투자와는 별개로 좀 인류가 이제 우주로 그런 나아가는 그 기념비적인 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되게 상징적인 기업이죠, 스페이스X는. 그래서 그 기업을 충분히 추적하고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기업 가치는 1조 7,500억 달러. 하나로 약 2,300조 이상입니다. 이는 메타나 테슬라를 넘어서는 수준이고 전 세계 시총 탑6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높은 금액입니다. 이제 이 기업 자체가 그만큼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돈을 버냐 못 버냐 그런 재무적인 문제를 뒤로하고 일단은 굉장히 큰 금액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숫자들은 완전히 뭐 상장을 해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충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가 됐든 상장할 때 나오는 자료들을 제대로 좀 검토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또 투자 시나리오를 짜야 될 것 같고 그때 한번 영상으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금액은 약 66조 원 5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사우디 아람코가 세운 역대 최대 공모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다음 세 가지에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스타쉽, 화성 이주를 위한 차세대 로켓의 양산 및 비행 횟수 대폭 확대고 두 번째로는 달기지 건설입니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계획과 연계된 영구적인 달기지 구축과 세 번째로는 우주 데이터 센터죠. 수만 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활용한 AI 연산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이 세 가지의 자금을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우선 이 달기지 건설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 스타쉽이 아파트 18층 높이인가? 그냥 아파트 한 동이 날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달이 있으면은 그 스타쉽을 날려요. 그런 다음에 그 달에다가 착륙해서 이 스타쉽을 눕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달 기지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한 동이 누워버리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주변에 필요한 것들 설치하고 좀 더 넓힌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고 거기가 이제 달 기지로 쓰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옵티머스가 뭔가를 하겠죠. 달 기지에서 막 이것저것. 이게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라는 게 되게 좀 놀랍기도 하네요. 이제 다음 소식으로는 이 헤이스트 원래 일정이 한번 밀렸던 게 조금 지나서 다시 발사가 돼서 성공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우선 발사 일시는 26년 2월 27일 오후 7시고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이 헤이스트 극초음속 가속 아게도 테스트 일렉트론 로켓을 발사해서 성공했습니다. 핵심 성과 및 내용을 보자면은 호주의 항공 우주 기업인 하이퍼소닉스가 개발한 스크램제트 추진항공기를 아게도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 성공적으로 투입했고 이번 발사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혁신단 DIU를 위한 미션으로 3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 성공적인 극초음속 테스트입니다. 하이퍼소닉스 측은 이번 비행을 통해 지상 테스트 단계를 넘어 실제 극초음속 운용 단계로 진입했으며 재사용이 가능한 극초음속 기술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장 및 기업 관점의 의미로 보자면은 헤이스트의 입지입니다. 첫 발사 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헤이스트 로켓은 미 국방부와 동맹국들을 위한 주요 상업용 극초음속 테스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고 총 7번의 헤이스트 발사 모두 100% 성공 기록을 보여줍니다. 이런 국방 쪽에서는 이런 성공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100% 성공이라는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고 이런 거를 또 다른 기업에서 할 수 있느냐, 이 정도 성공률을 보장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없다고 보거든요. 소형 로켓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로켓랩은. 이번 미션은 로켓랩의 올해 세 번째 발사이자 통산 82번째 발사입니다. 소형 발사체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운용 능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고요. 극초음속 기술은 현재 미국의 국가적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로켓랩은 저비용 고효율의 현대적 테스트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로켓랩은 이번 성공을 통해 단순한 위성 발사를 넘어 고부가 가치 국방 기술 테스트 영역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게 이제 로켓랩이 맨날 쏴서 그렇지 저번 주간 뉴스에서 다뤘지만 로켓랩이 있기 전까지는 저 극초음속 미사일을 어떻게 하지 비용이 너무 센데 고비용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이런 쪽부터 해서 좀 문제가 많았는데 로켓랩이 등장함으로써 좀 게임 체인저가 되고 비용도 내려가면서 100% 성공률을 보장하고 있어서 이 국방 쪽에서는 굉장히 한 단계 앞서 나간 사건입니다. 이제 그럼 가장 중요했던 4분기 실적 발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 발표 이후에 로켓랩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거든요. 그 반등한 이유는 일단 스페이스X 저 상장 뉴스에 대한 게 나오면서 좀 말아 올리기도 했고, 그것과 별개로 로켓랩에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선 로켓랩의 4분기 연간 실적을 봐보자면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25년 4분기 매출은 1억 8천만 달러, 전년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증가율이에요. 가이던스 상단에 도달했고 비트했다는 얘기고요. 25년 연간 총 매출은 6억 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 성장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성장세가 꺾임없이 계속 좀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켓랩은. 그리고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폭발적인 수주 잔고입니다. 이 백로그가 중요한데 수주 잔고가 18억 5천만 달러, 전년 대비 73%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는 향후 몇 년간의 먹거리가 이미 확보돼 있음을 의미해줍니다. 그리고 수익성 개선을 좀 보였는데 4분기 갭 기준 총마진은 38%, 논갭 기준은 44.3%를 기록했습니다. 발사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적자고 계속 적자 지속이고 흑자 전환까지는 뭐 27년 늦으면 28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폭발적 수주 잔고라든지 역대 최대 매출 성장성을 보아할 때 이런 적자인 기업에 고밸류를 주는 그 이유의 타당성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가차없이 패대기 쳐지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이에요. 그리고 현금 보유량은 약 11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뉴트론 개발 및 추가 M&A를 위한 충분한 유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많다는 거는 새롭게 나올 유상 증자나 뭐 돈을 빌릴 일 그런 거는 일단 없다 정도로 좀 안전하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많은 현금이 있으면 대부분 나올 일은 많이 없어요. 이제 25년 연간 실적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연간 최종은 6억 180만 달러, 아까 말했듯이 38% 성장했고요. 갭 손실은 마이너스 1억 9,820만 달러입니다. 주당 순수익은 연간 약 0.37달러고요. EPS 주당 순수익은 연간 약 마이너스 0.37달러 수준이고요. 조정 에비타로 봐도 연간 약 9천만 달러 마이너스입니다. 4분기에는 마이너스 1,740만 달러가 마이너스 났습니다. 전분기 마이너스 2,630만 달러에서 대폭 개선된 수치이긴 하지만 여전히 조정 에비타도 마이너스입니다. 매출 증가와 마진율 개선 덕분에 분기별 에비타 손실폭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갭 기준으로 34.4%, 논갭으로는 39.7%, 고부가 가치인 우주 시스템 매출 비중 확대로 전년도보다 많은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 부문별 주요 성과를 보자면은 우주 시스템 매출 비중이 확대됐습니다. 4분기 매출 1억 380만 달러로 이제 로켓랩은 단순한 발사 기업을 넘어 우주 인프라 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우주 시스템이 마진도 좋고 이 하드웨어 기업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기업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 SDA 계약, 미국 우주개발국 SDA와 8억 1,600만 달러 규모의 위성 제작 계약이 백로그 급증의 핵심 동력입니다. 저 계약은 로켓랩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이에요. 이게 로켓을 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위성 제작이 좀 주를 이루고 쏜 다음에 그 위성에 대한 시스템 관리 그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부품 자체도 다 로켓랩에서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이 우주 시스템이 미래 먹거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사 서비스보다. AI 수요 대응을 위한 기가와트급 우주 태양광 어레이와 차세대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 등을 선보이며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변화에 좀 성공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사 시스템인데 일렉트론 25년 한 해 동안 총 21회 발사를 성공시키며 연간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4분기에만 7회 발사했어요.
그리고 아까 다뤘던 이 헤이스트 극초음속 테스트 비행에서도 100% 성공률을 유지하며 미 국방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국방 쪽 예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도 우주는 워낙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진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죠, 로켓랩은. 근데 이제 왜 하락을 했냐? 이 뉴트론, 제가 실적 전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실적은 잘 나올 거고 이 뉴트론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진짜 일정대로 갈 수 있냐? 시장의 우려가 두 가지 있었는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냐가 문제였는데 해소를 못해서 하락을 크게 한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덜 하락했어요. 확실히 로켓랩 하방에 들어오려는 자금들도 많은 것 같고 좀 놀랬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하락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락폭이 확실히 좀 제한적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실적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역시나 이 뉴트론 일정 변경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발사 연기가 됐고요. 1단 탱크 테스트 중 발생한 기술적 문제로 인해 뉴트론의 첫 발사 목표가 26년 4분기로 조정되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이번 연도 안에는 쏘네요. 이거 1단 탱크 테스트 중 발생한 이 문제, 저번에 주간 뉴스에서도 다뤘던 그 문제인데 좀 문제가 더 있었더라고요. 일정은 지연됐으나 피터백이 아르키메데스 엔진의 주요 인증 마일스톤을 달성했으며 인프라 구축은 계획대로 진행 중임을 강조했고 시장은 이 지연 소식에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여 실적 발표 직후 주가가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좀 반등했지만요. 그럼 이제 발사 연기의 직접적인 원인을 좀 보자면은 일단 두 가지의 좀 소식이 있었거든요. 7월 달에 뭐 신청했던 그 공시 하나가 있고 이 1단 탱크 테스트 폭파했을 때 그때부터 불었던 야 이거 1, 2분기 안에 못 쏠 것 같은데 저거 되냐? 저래가지고 저거 터졌는데 저게 지금 다시 테스트하고 뭐 다시 만들고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쏠 수 있겠냐 이런 의심과 여러 노이즈들이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뭐 단순하다 뭐 사소하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어요. 근데 사실은 좀 사소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그걸 좀 구조적으로 고쳐야 돼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뉴트론의 일단 로켓 탱크에 대한 가압 테스트 및 구조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실패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예상한 범위 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뭐 그것 때문에 밀린 거죠. 근데 이제 경영진들은 진짜 뭐 별 문제 없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해당 실패는 설계 결함이 아니라 생산 공정상의 문제로 판명되었고 구체적으로는 제3자 협력업체의 수작업 공정 중에 발생한 결함이 탱크의 구조적 무결성을 해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켓랩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작업 방식에서 자동화 생산 공정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이와 함께 공정 변화에 따른 일부 디자인 수정이 병행되면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바꾸느라 조정된 일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뉴트론의 첫 발사 목표 시점은 기존 25년 중반에서 원래는 25년 중반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더 그렇게 썽을 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26년 4분기로 연기된 거예요. 스타백은 몇 달이 더 걸리더라도 시장에 신뢰할 수 있는 로켓을 내놓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다음 4분기에 이루어질 첫 발사에 무조건 성공하겠거니 그런 좀 확신이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거든요. 전 피터백에 대한. 그래서 이제 로켓이라는 게 뭐 그렇게 뽕 쏘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첫 발사를 좀 준비를 많이 하고 피터백 성격상 그냥 쏴서 폭파시켜서 데이터를 얻는 게 아니라 쏘기 전에 많은 것들을 해본 다음에 진짜 상업용 쏘듯이 쏴서 성공시킨다라는 마인드로 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스페이스X 상장 전에 쏘고 그걸로 주가 펌핑되고 스페이스X 상장한다고 얘기 나오면서 진짜 상장하면서 막 바람 불 때 한 번 더 상승해서 더 높은 주가를 한번 뚫어보나 했는데 아쉽게도 거기까지는 못 갔고 그래서 저는 로켓랩에 대한 투자 시나리오라든지 뭐 그런 근거 뭐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멤버십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 1분기 가이던스는 1억 8,500만 달러에서 2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57% 성장을 전망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상 총마진은 갭 기준 34%에서 36%. 이거는 뭐 소소합니다. 계속 유지되고 있고 조정 EBITDA 마이너스 2,100만에서 2,700만 달러 손실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지속 단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저 뉴트론이 쏴서 성공되기까지에는 계속 개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완성해서 쏠 때까지는 사실 뭐 조정 EBITDA라도 플러스 돼야 되는 데까지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런 로켓랩은 이 조정 EBITDA가 얼마 좀 플러스 조금 나냐 안 나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런 성장성과 미래 스토리 그런 미래 꿈을 보여주는 게 더 집중돼 있어야 주가에는 더 좋고 고밸류가 유지될 수 있는 것 같고 하단을 좀 막아주고 그 팬덤을 계속 지지하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 하나하나 보고 투자하기에는 좀 적합한 주식은 아니에요. 우선 로켓랩도 보시면 이런 암울한 시기를 지나서 J자 형태 커브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26년과 27년에는 이런 식으로 성장할 거고, 만약 28년에 뉴트론과 함께 저거에 더 큰 상승이 나온다면은 지금의 불어오는 고밸류 논란은 사실 의미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트론과 함께 미래 먹거리, 데이터 센터인 뭐 이것저것이 함께 포함되다 보면 어느 순간 저기에서도 더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줄 수 있는 좀 포텐셜이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신제품이 하나 나왔는데 우주 데이터 센터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나왔어요. 로켓랩은 AI 연산 수요가 우주로 확장될 것에 대비해 핵심 인프라 제품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이 우주 데이터 센터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켓랩도. 뭐 그게 되겠냐, 안 된다,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이미 이런 우주 산업과 우주의 환경에 가장 잘하는 두 CEO가 된다고 하면 저는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좀 미래를 보고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런 노이즈보다 이런 로켓랩 피터백 CEO라든지 일론 머스크의 말을 믿고 그걸 더 신뢰하면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가와트급 우주 태양광 어레이인데 우주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로켓랩은 자회사 솔레이로의 기술을 활용해 우주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초대형 기가와트급 태양광 패널 솔루션을 신제품 및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상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우주 환경을 활용하려는 AI 기업들에게 이 솔루션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된다면은 진짜 혁신적이죠. 그리고 이미 이 태양광 패널, 이 솔에어로는 옛날 주간 뉴스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술력이 굉장히 이미 높고 검증된, 인증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OSI 인수인데 우주광통신과 데이터 전송 기업이고요. 실적 발표 직후 로켓랩은 OSI 인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고 우주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위성 간 혹은 위성과 지상 간의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때 필수적인 것이 레이저 광통신 기술입니다. 로켓랩은 OSI 인수를 통해 우주 데이터 센터의 신경망 역할을 할 광학 시스템 기술을 내재화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마더십 전략인데 로켓랩은 자사의 포톤 위성버스를 단순한 위성이 아니라 AI 칩, GPU 등을 탑재하고 전력과 열 관리를 제공하는 우주 컴퓨팅 서버 호스트로 포지셔닝하고 있고, 즉 AI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와 칩만 가져오면 로켓랩이 발사부터 전력 공급, 데이터 전송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종합 데이터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로켓랩이 스페이스X의 뭐 유일한 대항마다 이런 식으로 떴지만 둘이 추구하고 하는 것들은 비슷하지만 돈을 어떻게 벌지에 대한 전략은 조금씩 달라요. 그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 우주 먹거리는 넘쳐나서 로켓랩의 매력과 스페이스X와의 매력은 조금씩 차별화되면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발사 시스템은 로켓랩과 함께 하는데 스타링크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과 좀 결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하시면서 좀 더 원하는 기업에 알맞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로켓랩은 이제 단순히 로켓만 쏘는 회사가 아닙니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긍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AI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필요한 발전소, 태양광과 통신망, 광학 시스템, 그리고 서버 본체, 위성 플랫폼을 모두 파는 회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뉴트론의 연기라는 악재는 있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신규 시장에서 가장 준비된 인프라 공급자라는 점이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막 주가가 오락가락 했었죠. 이 뉴트론이 갖는 상징성과 워낙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보는데 이 우주 데이터 센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거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상장해서 이거를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럼 이 시장이 형성이 되고 정말로 되면은 거기에 이제 포지셔닝해서 거기서 이제 벌 수 있는 돈이 있을 테니까 그거에 따른 밸류가 또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또 그거에 따라서 스페이스X 그 우주 섹터가 상승을 하면은 로켓은 또 당연히 따라가죠. 이 섹터 전반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것들을 다 들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뭐 국방 쪽에서 미국 쪽에서 정부 차원에서 우주를 좀 어떻게 해서 한다 하면은 다 걸쳐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로켓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섹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주 섹터는 좀 다 같이 가는 경향이 되게 세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X가 불러온 그 바람을 모두가 다 타고 훈풍을 맞아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뉴트론의 이 연기, 이 지연은 굉장히 아쉽고 좀 안 좋은 포인트지만 새로운 포인트와 미래가 굉장히 밝은 로켓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쏘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뉴트론 제대로 좀 확정돼서 원래 쏘기로 했던 때 쏜다 이랬었으면 진짜 큰 상승이 좀 벌어졌을 것 같은데 좀 그거는 아쉬운데 차라리 이것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다른 좀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포인트가 마음에 드셨다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저는 또 파락폭이 조금 크다면은 아래서 살짝살짝 받아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로켓랩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로켓랩 주주시거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